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때, 한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그곳이 이제는 아무리 마음속으로 외쳐도 묵묵부답일 때, 많은 남성분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며 조용히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여 년간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이것이 단순히 되돌릴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연료가 고갈되었습니다. 라는 간절한 구조 신호임을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문제는 신체 한 부분의 기능 저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한 남성으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서서히 침식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열쇠가 놀랍게도 복잡한 처방전이나 비싼 약이 아닌 우리 주방 과일 바구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몸이 반응을 멈추게 되었는지 그 깊고 근본적인 이유 3가지를 명확히 깨닫고 하루 3번 이 평범한 과일들로 어떻게 다시 몸에 시동을 걸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 몸의 건강한 기억을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적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결책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활력을 앗아가는 문제의 배후에는 대부분 3명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주 강력한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적은 바로 혈관의 노화와 혈류 저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남성의 건강한 반응은 본질적으로 혈액의 기적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풍부하게 특정 부위의 해면체라는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 채워지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혈관, 특히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이루는 내피세포가 유연하고 매끄럽습니다. 이곳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혈관을 필요할 때마다 시원하게 확장시켜 줍니다. 마치 잘 관리된 고속도로와 같아서 피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고혈당, 고지혈증, 흡연,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동맥경화, 염증과 노폐물 찌꺼기, 플라크가 쌓여 길은 좁아집니다. 산화질소 분비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8차선 고속도로가 군데군데 공사 중인 2차선 국도로 변해버리는 셈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피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물리적인 통로 자체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적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은퇴 후의 불안감, 자녀 문제, 노후에 대한 걱정,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와 등 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삶을 짓누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원시 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 분비되던 투쟁 도피 호르몬입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근육과 심장으로 보내고 생식이나 소화 같은 부차적인 기능은 잠시 꺼두게 만들죠.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맹수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공장의 가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억제합니다. 즉, 남성성의 연료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은 줄어들고 혈관은 수축하며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수면의 질적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남성의 몸에게 밤은 재생과 충전의 시간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 즉 렘 수면 REMZ과 비렘 수면 non-REM 3에서 4단계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하루 생산량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간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고 전립선 문제로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얕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호르몬을 생산할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을 송두리째 도둑맞게 됩니다. 연료 탱크를 채워야 할 시간에 채우지 못했으니 다음날 아침 에너지가 바닥나고 몸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리적 결과입니다. 결국 혈관은 막히고 혈류, 저하, 호르몬 균형은 깨지고 스트레스, 에너지 충전은 부족해지는 수면 부족. 이 세 명의 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건강한 반응 시스템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식탁에 올려야 할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석류를 여성에게 좋은 과일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붉은 보석 안에 중년 남성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힘을 직접 확인했던 경남 창원에 사시는 71세 김재만 가명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신 늘 점잖고 고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진료실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몸이 더 이상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마음은 아직 팔팔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아내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밤에 잠도 설치고요. 어르신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검진 결과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에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혈액이 말초신경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연령 평균보다 현저히 느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척, 혈류 저하가 어르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저는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석류를 먼저 권합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 NO 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꽉 막혔던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 강물이 다시 힘차게 흐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정 약물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수문을 폭파시키는 방식이라면 석류는 우리 몸이 스스로 수문을 여는 법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현명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그날 이후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아침 당분이나 첨가물이 없는 100% 순수 착즙 석류 주스 한 컵, 약 200ml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 조금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조금 지난 어느 날 아침, 어르신으로부터 평소와는 다른 한껏 들뜬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 이후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의 발걸음부터 힘이 넘쳤고 표정은 부드러워졌으며
아내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며 소년처럼 웃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다시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혈류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남성의 활력은 혈류 상태라는 거울에 가장 정직하게 비춰집니다. 석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그리고 약과 함께 우리 식탁에 올라야 할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석류가 매우 안전한 식품이긴 하지만 만약 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 혹은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 한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석류의 특정 성분이 간해서 이 약물들을 대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어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시도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석류가 혈관이라는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넓혀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그 도로 위로 혈액이라는 차들을 힘차게 밀어 넣어주는 강력한 자연의 엔진, 점화 장치와 같습니다. 바로 여름이면 우리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는 너무나 친숙한 과일 수박입니다. 서울 구로에 거주하시는 66세의 정혜진 가명님은 오랫동안 약물의 도움 없이는 부부관계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업상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기능 저하를 겪었고 이는 곧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파란 약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엄두가 안 납니다. 먹을 때는 괜찮은데 먹고 나면 다음 날까지 머리가 띵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영 찝찝합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는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 선생님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은 없었고 생활 습관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능이 저하된 이유는 혈관 자체는 괜찮았지만 혈액을 목적지까지 밀어 넣어주는 압력과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 속에는 L-시트룰린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L-시트룰린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신장에서 L-아르기닌이라는 또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L-아르기닌이 바로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노를 생성하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즉, 석류가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면 수박의 시트룰린은 산화질소를 만드는 직접적인 재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 비교적 빠르고 강력하여 자연의 비아그라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정 선생님은 처음에는 에이, 원장님, 과일 하나로 그게 되겠습니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속는 셈 치고 제가 제안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따라주셨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이나 오후 나른한 시간에 수박 두세 조각, 약 200에서 300g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달콤한 빨간 과육만 드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짜 보물은 껍질과 과육 사이의 하얀 부분에 있습니다. L-시트룰린은 바로 그 하얀 부분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으니 조금 맛이 없더라도 반드시 같이 씹어 드십시오. 그는 닷새째 되던 날 진료 예약을 앞당겨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요, 원장님. 어전을 아침에 정말 오랜만에 약 없이도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느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그 느낌. 정말이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약물이 주는 인위적인 효과와 달리 내 몸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감각은 무너졌던 남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잘 익은 수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혈당 관리가 중요하신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을 피하고
식후보다는 식간 간식으로 소량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혈관의 길을 열었고 그 길로 피를 힘차게 보내는 엔진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계속 달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연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 우리 몸도 이 모든 과정을 지속하고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일, 바나나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73세의 이만수 가명. 어르신은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분답게 몸은 단단해 보이셨지만 늘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몸이 청은망은이고 정신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오전 나절만 지나면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밭에 주저앉아 있기가 일쑤입니다. 어르신께는 특별한 지병이 없었고 오히려 매일 몸을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상태, 즉 에너지 저장 탱크가 고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와 심장,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계속 방전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혈류가 좋아져도 그 효과를 지속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제가 처방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아침 바나나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그저 간단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볼 때 바나나는 거의 완벽한 생명 에너지 캡슐입니다. 바나나에는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신경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또한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까지 함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어르신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먼저 위장을 깨워주세요. 그 후에 바나나 한 개를 약처럼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1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혹시 집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있다면 서너 알 정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나나에 탄수화물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 아주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고급 연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딱 이 간단한 습관을 추가했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원장님, 신기합니다. 아침 중반이면 무너지던 몸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멍하던 정신도 좀 맑아진 것 같고요. 이게 뭐라고? 정말 신기하네요. 60세 이후의 몸은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자극적인 에너지보다 이렇게 순하고 안정적으로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지속형 에너지를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바나나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온몸의 세포에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의 연료입니다. 다만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과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만성 신부전 등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바나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열쇠를 찾았습니다. 석류는 막힌 혈관이라는 길을 열고 수박은 그 길 위로 혈액을 힘차게 밀어넣으며 바나나는 이 모든 과정이 지속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3가지는 각자도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강력한 시너지, 즉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효과를 냅니다. 전북 군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69세 장종대 가명님은 이 3가지 과일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제게 이런 멋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단순히 좋아졌다는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랄까, 잊고 있던 예전에 내가 어떤 느낌으로 살았는지를 몸이 다시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마치 잠자던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실천의 어려움을 느끼며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세 가지를 아침에 다 챙겨 먹으라는 말인가? 너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데.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에 몰아 드시는 것보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춰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려 가장 좋은 효과를 보았던 활력의 청사진, 즉 황금 섭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기상 직후 시동 걸기입니다. 바나나 1개와 미지근한 물 1컵, 가능하다면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드십시오. 밤새 고갈된 우리 몸의 글리코겐을 채우고 뇌와 근육에 가장 먼저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활력 곡선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도록 기초 공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심 식후 혈관 청소 시간입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100% 석류 주스 1컵을 드시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질 때 석류 주스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오후 시간의 업무 효율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늦은 오후 에너지 예열 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수박 2세 조각을 하얀 부분까지 함께 드십시오. 저녁 시간을 앞두고 우리 몸의 반응성을 미리 준비시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섭취한 수박의 L-시트룰린이 몸속에서 서서히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정작 필요한 저녁 시간대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표를 꼭 로봇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한다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균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햇볕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일로 내부 연료를 채우고 걷기로 엔진을 돌려주는 것. 이 두 가지의 선순환이 시작될 때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내 몸에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노화나 고장이 아니라 그저 올바른 연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복잡한 약도, 값비싼 시술도 따라하기 힘든 건강법도 아닙니다. 아침에 씹어 먹는 바나나 1개, 점심 식후에 마시는 석류 1컵, 오후에 간식인 수박 몇 조각. 이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습관이 당신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건강한 활력을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포기할 때 진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의 세월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수많은 분들은 우리 몸이 60대이건 70대이건 80대이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밤, 내일 아침에 드실 과일 하나부터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하나의 루틴이 아닙니다. 무기력과 체념으로부터 벗어나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다시금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가장 위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은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 서로의 용기 있는 시작을 응원하고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이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와 계속해서 이 건강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